북구 출신 문상필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시정지를 준비하면서 광주 정신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윤장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광주 정신은 무엇입니까? 저는 광주 정신을 한마디로 하면 공동체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공동체 정신에는 저항 정신과 나눔 정신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와 사회가 어려울 때마다 이 공동체 정신은 힘이 발현되었습니다. 어떻게 국가를, 이 사회를 위기로부터 구할 것인가를 이 정신으로 회개해 왔습니다. 이 공동체 정신이 이제 지방자치 시대의 새로운 화두로서 지방자치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바로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주 시민 마음속에, 동네 속으로, 시민 속에 모든 정이 흐르고 벽을 흔다면 그 정신은 지방자치를 잘 복원시킬 것이고 지역 공동체와 국가 공동체, 그리고 경제 공동체와 민족 공동체로 발현되면서 우리가 원하는 남북 통일까지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 정신을 고민하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4가지 정도를 준비했습니다. 시와 구의 위임 사무와 인사에 대한 불균형 문제, 그리고 사회적 경제 완전도시, 그리고 문화정책에 대한 고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와 구 간의 위임 사무와 인사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04조와 지방재정법 28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조례나 규칙을 통해서 위임 사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에는 사무의 위임 조례를 통해서 자치구에 많은 사무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사무를 위임할 때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광주시 재정도 있습니다만 자치구가 더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부담해야 할 위임 사무에 대한 재정을 구가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광주시에는 대략 한 11,650km 정도의 거리가 있습니다만 이순환도를 뺀 1,100km 정도의 도로를 광주시와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자치구에서 하는 빚 부담 중에서 광주시의 도로 관리 비용은 총 68억 정도가 되는데 시는 24억을 부담하고 자치구가 44억 정도를 부담합니다. 그리고 323개의 도로 중에 제설도로가 있는데, 조설도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비용은 광주시에서는 대략 2억 4천 정도를 부담하지만 자치구에서는 7억 6천 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도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 역시 지난 3년간 자치구에서는 26억 정도를 부담하였습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도로 조명에 관련된 시설물이나 유지관리나 또는 전기 조명을 위해서 19억 6천 정도 또는 56억 정도가 부담되어지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노후 장비를 교체한다든가 새로운 도로가 된다든가 하면 모든 비용이 또 새겨 생길 텐데 이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는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상황을 정리해 보았더니 대략 방금 말씀드린 4가지 비용에 183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국비가 6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시비가 38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구비가 14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2013년도 기준을 보니까 동구는 12억, 서구는 22억 7천, 남구는 23억, 그리고 북구는 30억, 광산구는 52억이었습니다. 물론 2013년입니다. 올해는 더 많아지겠지요. 2012년, 11년도 있었습니다. 지방에 위임된 사람과 85년도 조례가 생겼으니까 계산하면 굉장히 큰 부담이겠지요. 돌이켜보실까요? 자치구의 재정 자립도나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보장비의 부담은 얼마나 늘어나고 있습니까? 각 구의 재정 자립도를 봤더니
동구는 14억부터 시작해서 서구 20.6%, 그리고 광산구 19%, 북구 15.4%, 2013년입니다. 갈수록 줄어들고 있죠. 그런데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비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구 51%, 서구 60%, 그리고 남구 58%, 북구 68%, 광산구 57%입니다. 물론 광주시도 어렵죠. 자치구는 더 어렵습니다. 이런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법으로 당연히 지급해야 할 임사무에 대한 예산을 많은 부분을 자치구에 이름시킨다면 더 어려운 자치구의 재정과 문제는 심각해질 것이고, 그런 비용들이 들어가야 할 사회보장지 수요층대에 들어갈 서비스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택 건설 감리 사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가 나눠져 있습니다. 처음에 지정할 때에는 시에서 하고 변경할 때는 구에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 혼선이 많습니다. 서류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업무를 한 군데에서 할 수 있도록 광주시면 시 아니면 구에서 할 수 있도록 일원화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지방재정법 110조에는요, 부단체장, 자치구의 부단체장은 자치단체장이 임명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시대가 된 이후로 지금까지 관선청장이 된 이후 계속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구청장이 임명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광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그래도 저는 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구청장이 구청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치구 내에서 동기부여가 돼서 인사적절을 해소하고, 또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꼭 자치단체 부단체장은 자치단체장이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9월에는 5개 구청장과 시장이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인사교류 업무 협약 등 5가지 사항에 대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과연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사교류 협의회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급 서기관 및 희소직렬에 대한 문제는 인사교류를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희소직렬에 있는 분들이 가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7급 이하 공무원들의 충원을 할 때에는 구에 있는 사람을 시에서 뽑아버립니다. 열심히 일해서 사람 뽑아버리죠. 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기가 저하되겠죠. 업무가 잘 되지 않겠죠. 불만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1년도에 협약했던 인사교류 협의회 협정 내역이 5가지입니다. 굉장히 불평등합니다. 다시 새로운 시장이 되었기 때문에 인사교류 협력에 대한 협정에 대한 계획을 다시 재기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2013년 4월에 사회적 경제에 대한 시정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광주가 사회적 경제를 가장 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광주의 공동체 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지원단과 사회적 경제 조례와 중간 조직 지원과 그리고 사회적 기금과 중장기적 발전을 개혁 계획을 세워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 됐습니다. 제가 제정했던 사회적 경제 조례만 되었습니다. 지난 12월 많은 시민사회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광주의 사회적 경제 비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미래 전략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7가지의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위원회를 빨리 구성하자고 논의도 모았습니다. 그 7가지의 과제를 전략 발표하자고 했습니다. 시민사회계와 사회경제계와 시가, 의회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경제위원회가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 번도 사회적 경제위원회가 회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사회적 경제 상황을 봤을 때 광주가 인구 대비 사회적 경제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토양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좋은 토양을 광주시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장현 시장께서는 한국형 사회적 경제의 모든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시간이 좁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시장에 맞게, 광주 정신에 맞게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전수조사와 중장기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지역 총생산, GRDP 관련 총액을 얼마나 하겠다 또는 고용을 얼마나 하겠다고 하는 최대 목표를 설정해 주십시오. 서울은 2020년 기준으로 7%와 10%를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원은 1%와 3% 계획을 세웠습니다. 충남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세 도시는 대체적으로 사회적 경제를 잘하는 광역자치단체입니다. 저는 광주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당 목표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기금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800억을 만든답니다. 광주도 필요합니다. 시장님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는 사회적 경제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잘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 기업이 만들거나 사회적 경제 제품을 만들어 놔도 팔리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또한 이런 제품을 공공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지원센터가 설립되도록 새로운 시장께서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조직 개편 과정에 상당히 논란이 됐던 것이 다 아시는 것처럼 사회적 경제 지원단입니다. 많은 시의원님들께서 사회적 경제 지원단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요구가 많았습니다. 저도 시정지에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있었던 사회적 팀이나 협동조합 팀조차도 하나로 해서 지금은 사회적 경제 팀만 두고 있습니다. 시대적 흐름과 세계적인 흐름이 사회적 경제 흐름을 많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담보할 수 있는 그릇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지원단에 대한 조직 직제 개편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철저하게 지역 속에서 함께 고민되고 요구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란 안전하고 안심되게 안정되게 이 지역사회를 시청과 구청 그리고 기관과 시민사회가 자원봉사단체들이 안전공동체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자살률과 범죄율은 몇 프로인데 이것을 얼마 정도 줄이겠다고 하는 약속을 WHO의 기관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간 2013년 제가 11년도에 시정 질문을 하고 안전도시를 가입하겠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이 잘못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유일하게 이 도시 가입을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시민사회가 함께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한 계획은 세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미안하고 죄송스럽게도 광주시는 불명예스러운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범죄 발생률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청소년 자살률 전국 3위이지만 자살률이 전국 1위입니다. 청소년은 3위입니다. 청소년의 범죄 충동률 발생률 1위입니다. 청소년의 자살 충동률 1위입니다. 그러나 학부형들의 행복만족, 교육 행복만족들은 꼴찌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 광주가 안전도시를 해야겠다고 했는데 시민계, 시민사회계와 여러 가지 분야의 파트들이 종합적으로 노안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시민차회를 하지 않고 유일하게 그냥 안전도시만 가입하겠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건 아닌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를 가입하기 위한 가입서를 잘 쓴 게 아니라 도시 안전의 마스터 플랜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 계획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시 안전에 대한 마스터 플랜, 종합계획을 안전도시 가입 신청서에 근거할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 의견을 다양히 모은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요즘에 세월호 침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국가가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신경 쓰고 있습니까? 안전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사건이 생길 때마다 사후 약방문격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시스템과 구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안전체험 교육과 안전체험 교육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광주시에는 구급대원이 법적 충원율 60.6%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린이 안전사고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경안전진단이 2010년 1월부터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내진에 관련된 예산은 단돈 10원도 없었습니다. 광주가 지진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지난 30년간 3.0 강도의 지진이 없다고 했는데 작년 9월에 동구에서 3.2도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광주가 지진에 안전하기 때문에 3.0 이상의 강도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안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책을 써보셔야 됩니다. 대형 화재의 취약 분석을 하고 있는데 공공주택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과 안전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다음으로 문화정책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의 미래는 저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의 가장 큰 먹거리는 저는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제 생각과 시장님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한때 새로운 시장이 오시면서 문화부시장은 어떻습니까?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다 아실 것입니다. 과연 광주시에 이 중차대한 상황에서 문화를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있는 것입니까? 많은 문화 전문가들은 컨트롤 타워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화재단이 제대로 된 기능과 역할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문화재단에 대한 독립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시기이고 또한 문화재단이 독립적인 기구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재정이 수반돼야 됩니다. 문화기금을 82억 만들어놨습니다. 2010년도입니다. 지금 86억입니다. 광역 자치단체 중에서 광역시 중에서 꼴찌입니다. 그래서 재원 확보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또한 문화재단에 대한 기금 확보뿐만 아니라 어떻게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아시아 중심 도시가 되면서 7대 문화권은 어떻게 할 것인지 투자진흥직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시아 중심 문화관 개관만 너무 치중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건 국비입니다. 아시아 7대 문화권에 대한 문제는 시비로 해야 합니다. 저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자치구가 문화 전문가들이 각 구에 있는 7대 문화권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심각한 고민을 한 적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없었습니다. 대신 그런 논의가 있으니까 설명이 한 적이 있습니다. 따로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관 개관과 7대 문화권은 별개로 갈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자치구와 함께 고민하고 전문가 시민단체 함께 고민하면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비엔날레, 디자인 비엔날레가 각자 기능과 얘기하기 다른데 한 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비엔날레와 디자인 비엔날레를 분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시정질문 때 여러 가지 요구했습니다만 많은 부분이 문화재단의 문화회관의 리모델링, 임금 인상, 전기 평정 문제,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것은 관장 개방형 문제와 그리고 시립예술단의 문화정책처실의 직속 기관으로 들어갔다는 요구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시정지를 준비하면서 많은 부분 중에서 소통과 광주 시민들의 광주 정신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았습니다. 광주 정신이 잘 되어서 그리고 새로운 시민시장이 잘 되어서 광주시가 새로운 시대의 희망을 걸고 역동하는 광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